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가 강행에 대한 우려와 밤사이 미국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 관세 후폭풍 속에서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살펴보시죠.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SG 전진건설로봇, 대동 등의 종목들 이제 약세에 뛰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요, 장 초반부터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유럽연합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EU 군비 증강 등을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대 로템, 하나오션, 한화, LIG 넥스원까지 전반이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세노텍, 성한 머티리얼스, 유니온 등의 히토류 관련 종목들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세 안전주로 꼽히는 조선 업종 역시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온기 띄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방산주 가운데서도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유럽 방위비 증가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주가가 파랗게 질려있는 금양인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와 함께 불성실 공시 법인 예고기업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나오자 오늘 요란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 될 경우 코스피 200에서는 자동 탈락되게 되고요.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그리고 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을 좀 주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진짜로 그냥 안 괜찮은데 괜찮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 글로벌 매크로라고 하죠. 그 영향을 우리나라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저께 나스닥이 2.6% 빠졌고요. 거기다 S&P 500이 1.7% 빠졌고 현재 일본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고 일본 증시가 떨어지는 거 보면 1.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0.24% 아까 양봉 전환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코스닥도 오전 시장에 퉁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마이너스
1.01%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와중에 그래도 좀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괜찮게 방어를 하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종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든 경우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금요일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차라리 월요일 날 개장을 했었더라면 어느 정도 금요일 날의 낙폭을 좀 회복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휴장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개장이었는데 그 전날 하필 미국에서 또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보다 강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참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미국 증시는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현재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정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2,600포인트를 아쉽게도 깼지만 2,500포인트까지 깰 수 있는 그런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증시의 바닥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제가 마켓나우 3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고 다시 이제 저희 사무실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MSCI라고 이제 경제 지표가 있죠. 미국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리밸런싱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편출된 종목은 되게 많은데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증권계 매수, 이런 주요 매수사들이 결국에는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대량 매매로 그냥 매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더 끌어내린 그런 흐름으로 보여졌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원래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1,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1,500억, 2,000억 아래다? 라는 거는 오늘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전체적으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3월 4일 이제 우리가 장이 끝나고 끝나진 않죠. 이제 또 넥스트레이드가 생겨가지고 끝나진 않지만 장이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3월 4일 날 관세를 매길 것인가라고 하는 눈치 보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오늘 수요가 아예 없죠.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2조, 거의 3조 가까이 매수한 걸 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젤런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정말로 예상치도 못할 결론이 났고 더군다나 중간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늘 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아예 정지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을 참 잡기가 참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면 오늘은 역시나 조선 쪽과 방산 쪽이 좀 올라가지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과 방산 쪽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3월 말일에 이제 공매도까지 재개가 된다면 만약에 정말 주가의 이 펀더멘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 있으면 공매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월 달 초반 그다음에 1월 달 말에는 뭐 로봇도 가고 AI도 가고 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업종이 결국엔 조선과 방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수급도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시장은 아직도 강하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장기가 내려올 대로 내려온 우리 시장이고 미 증시의 조정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관망의 자세로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약세 띄고 있는 시장 안에서 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비트코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언급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이요. 하루 만에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 양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죠. 양회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불안한 대외 환경 속에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MWC 2025입니다. 전 세계 800여 개의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행사로 미국에서 열리는 CES와 함께 3대 IT 전자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준비해 주신 이유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또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나 싶더니 또 하루 만에 급락을 그쵸. 그 전에 이제 그 전날 상승했던 것만큼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보다도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장과 코인으로 차라리 가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코인이 1억도 넘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 6천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당선도 되기 전이죠. 그때 대선 싸움을 하고 대선 이제 부흥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1억 5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시세가 나와서 아마도 국내 증시가 그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말랐던 건 미국 증시로 넘어간 자금하고 비트코인 자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연휴 때 비트코인이 나온 얘기를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기업 분석을 하거나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기업의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하등의 필요가 없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채굴하는 사람, 그걸 채굴해가지고 채굴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 외에 4개 코인을 현재 미국에다가 적립시켜가지고 비축을 시키겠다. 금이나 달러 대신 이걸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요. 물론 정말 저의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정치적 발언이지 않을까, 자기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지지자들을 약간 끌어모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르다노라는 코인까지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지금 리플, 알트코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알트코인은 가짜다, 비트코인은 너무 올랐다, 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의 차이점을 딱 한 가지 드리자면 비트코인은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가상 화폐에 불과하고요.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이라는 건 이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요, 그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아마도 정치적 자금을 좀 대줬던 리플의 우리말로 빵형이라고 불리는 갈링하우스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축적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연방이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화로 현재 34조 달러입니다. 그게 부채로 있어요. 그게 쉽게 더 비교해드리면 미국의 GDP 대비해서 120% 부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러트닉 재무장관이 현재 GDP 계산법을 좀 바꾸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부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돈도 없는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비축을 할까라는 점이 저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XRP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XRP가 뭐냐면 리플과 똑같지는 않지만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코인입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이 참 기묘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리플 회사라는 XRP라는 코인을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갖고 있던 걸 10억 개를 유통을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풀리면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이라는 비트코인 자체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 이 세 가지만 합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트럼프의 발언이 정치적인 그냥 말뿐이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분석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관련주를 좀 보자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거든요. 국내 최대인데 거기에 두나무 지분을 8%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그 업비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두나무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기술투자까지 매출이 좀 전이되는 그런 성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원래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정말 고가 반영도 많이 됐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코인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다가 쓸 수 있게 환전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페이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편의점 CU라든지 뭐 도미노 피자, 그다음에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 페이코인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금융당국에서 2023년도에 금지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다날의 이 페이코인이 지금 또 뭐 수정해서 내놓는다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도 별로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으니까 밑으로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다날 같은 종목들 저평가돼 있을 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뭐냐면요, 게임 개발사예요.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사긴 한데 약간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믹스라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상승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약간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PE2라고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건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게 위메이드가 최초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 내에서 뭐 아이템 같은 거를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위믹스라는 코인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위메이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위믹스라는 코인이 처음에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고, 더군다나 이제 약간은 경영자 리스크도 좀 있었죠. 경영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게임도 굉장히 흥행을 진행을 하고, 더군다나 이 게임은 아닙니다만은 미르4라든지 미르M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지금 위믹스를 결합을 시키면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위메이드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비트코인 테마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 다날, 위메이드 언급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뭐 위메이드 가상자산 관련 가장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중국 양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중국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합니다. 뭐 중간에 싸우는 것도 많고 리스크도 많고 한데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증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중국의 뭐 이관신 정책이라든지 양회가 오늘 개최되는데 양회에 나온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주식 하시는데 투자 아이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중국 양회라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년마다 이때쯤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정치 행사입니다. 정치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년 목표 GDP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GDP 성장률 5%를 성장률로 내놓고 올해는 또 어떻게 내놓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GDP 목표를 내놓으면 뭐하냐. 어차피 GDP도 다 가짜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시장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국의 GDP가 얼마나 찍혔는지가 중요할 뿐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 중국 양해도 상당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양해의 특징은 이거예요. 중국 양해에 만약에 무슨 의제가 나왔는데 그 의제가 되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그런 의제에 대해서 99%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그냥 확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만큼 조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양회 때 제가 봤을 때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래는 국영기업이라고 하죠.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기업들만 굉장히 키워놨었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이번에 딥시크 사태 뭐 이런 것들 봐서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이런 것도 복귀를 시키는 걸 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AI 테크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AI 테크에 대한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고테크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주, 그러니까 이런 화학주들 중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석유가 하는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LG화학과 뭐 롯데케미칼은 약간은 범용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현재처럼 뭐 유가가 막 왔다 갔다 하루에도 막 2%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말 수익률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더군다나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정말 둔화가 될 때 그때 화학업종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근데 금호석유는 좀 다릅니다. 약간은 그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하죠.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 뭐 MB 라텍스라든지 아니면 합성 고무라든지 그다음에 에폭시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양회에서 민간 기업을 좀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게 된다면 저는 화학업종 중에서는 분명히 중국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금호석유가 가장 영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이관신 때랑 연관지어서 오늘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DB하이텍은 말 그대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TSMC처럼 반도체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 DB하이텍이 만드는 게 이제 소형 반도체예요. 8인치 반도체라고. 그 반도체가 뭐에 들어가냐? 전자장비, 자동차, 휴대폰 이런 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DB하이텍의 중국 매출 비중이요. 국내보다 높습니다. 65%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DB하이텍이 그럼 중국에 어디다 파냐? 중국의 중소형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업체가 주요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이번에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좀 드러난다면 DB하이텍의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다음 레벨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시잖아요. 택배 쪽 국내 택배 1인자 아닌가라고 하는데 좀 찾아보시면 중국 쪽에도 CJ 대한통운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수 부양을 또 시작하게 하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이것저것 물건을 또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CJ 대한통운이 택배 물동량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약간은 온기가 돌고 있죠. 한한령 해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온기가 풀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 물류가 많아집니다. 현재 중국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국제 무역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해빙 모드가 진행이 된다면 CJ 대한통운이 하는 국제
국제 물류,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 물류 산업도 많이 커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CJ 대한통운까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양해 테마주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금호석유 그리고 DB하이텍과 CJ 대한통운까지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MWC 2025입니다. CES 때는요, 이제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 여기서는 뭐 IT 통신 쪽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IT 통신이나 5G, 6G, 5G, 네. 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셔도 되고요. 네. 지금 MWC 2025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휴대폰, 전자, 모바일 기기 IT 박람회입니다. 뭐 약간 파괴력은 CES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국내 증시 휴대폰 부품주들이 원래 이맘때쯤 올라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세의 영향이라든지 지금 매크로 지수가 너무나 이제 뼈 아프게 때리다 보니까 지금 반응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MWC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종목만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KC 유리기판 테마로 SKC가 이번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MWC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I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의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기술을 좀 선보인다라고 하니까 SKC까지 오늘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 한스탁 세 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 SCTV 이민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1주차에서 5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챌린지이고요. 금요일부터 6주차가 시작됐는데요.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파트너님께서 편입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 M83입니다. VFX 업계 매출 1위 업체로 노르웨이 대표 VFX 스튜디오 김프빌의 최대 주주에 등극한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살짝의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공략 시점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률은요 강보합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응 전략 받아봐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닉입니다. 한한령 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공략해 주셨었는데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의 성공률은 3.14%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빛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고요. 보너스 6주차 성공률 3.47%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출발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M83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83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7%대라는 하락을 저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강하게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졌을 때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셨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인대 잘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입니다. 분봉 오늘 장중에 개장 초에는 강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개장 초에 10시 전에 9시 11분에 저가를 확인했습니다. 14,210원을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약화가 되면서 14,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흐름에 비춰보았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의 주포가 강력하게 매수를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봉 기준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따라서 이렇게 전 거래일 장중 11%대까지 상승 이후에 현재는 4%대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심선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간에 MACD 오실레이터 상승 캔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이어진다면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을 받을 때 어느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중요 지지 라인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31일과 2월 13일 이 저항 라인대죠. 이 저항 라인대에서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을 했는데 이 저항선을 2025년도 2월 18일 날 장중 18%가 넘어가는 강한 슈팅으로 돌파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오늘 정확하게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키는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의 중요 지지 라인대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들을 낙폭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 상승한 반등한 흐름 기대해 보면서 조금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제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닉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오늘 장중에 2.79%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상승은 마이너스 4.38에서 올라온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이 1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2월 18일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이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을 받아줄 때 이렇게 조정을 10일선에서 조정을 마무리 지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5일선과 11일선에서 단기 이동평균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만 붙었을 때 슈팅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48만 주에서 50만 주에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29,200원을 상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M83과 제닉 지난주 금요일에 좀 편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조금 더 세세하게 저희가 전략 수정을 한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들 저희가 또 점검 받아봐야 할 텐데요. 장기 포트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284.34%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월부터 공략해주신 종목부터 지난달까지 공략해주신 종목들까지 총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도 파트너님 조금 리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포트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 포트 작년 12월부터 여러분들 1313 챌린지 안에서 공략해왔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씩 장기 포트로 편입을 했고요. 그 종목들이 5종목이 모여서 무려 284%라는 고가 대비 상승률을 함께 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2024년도 5년도 1월 24일 날 장중 14.4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 이후에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4%대라는 조정이 이어졌지만 이 조정을 모두 다 메꿔주는 장중에 이 보합권대까지 약보합권대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죠. 그만큼 이제는 단기 구간에 단기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정을 받고 반등했던 라인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데요.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 자, 이 가격대입니다. 2025년도 1월이죠. 이 1월 달 보시면 자, 이때입니다. 2025년도 1월 8일과 1월 9일 그리고 1월 10일 날 정말 3일 연속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중심선을 강하게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흐름인데요. 따라서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낙폭을 4%대를 모두 다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는 좀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은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반등이 이어졌을 때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 종목을 장기 포트에서 편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71%에 대한 상승 흐름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분할 관점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장기 포트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하나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한 주도 업종 중에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편입했던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에 10.97%라는 아주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현재 고가 대비해서 3%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져도 그래도 7%에서 8%대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이 눌림목 때 이 중심선이죠. 이동평균선, 22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급등했을 때에 대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요. 조정받았을 때 거래량 축소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말 눌림목 매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석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등 초입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반등하는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 4,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인 37,500원까지도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까지도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참고해 보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도 일진전기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2025년도 1월 17일 날 장중 상한가 터치를 했죠. 상한가 달성한 이후에 고점을 낮추는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1차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다만 이 1차 하락 추세를 지지받아주는 지지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60일선 초록색 선입니다. 60일선이 급등 이후에 터치를 했을 때 강력한 되돌림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86%까지 하락 시작을 했고 마이너스 3%까지 조정 장세 이후에 벌써 1.77%, 2%대까지 고가 기준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약 5%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구간대 2025년도 1월 13일과 1월 14일 날 중후 지지 라인 때와 더불어서 현재 구간인 62동 평균선, 이 일반적인 62동 평균선과 달리 눌림목에서 지지받았을 때의 이 62동 평균선은 위력이 좀 더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보합권 장세, 특히 코스닥은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도 강한 반등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9,300원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대입니다. 2024년도 작년도 11월이죠. 이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던 이 선이 19,300원 라인대가 돌파를 했고 2025년도 1월 22일 날 장중 20%라는 급등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눌릴 때마다 1월달 지지 받았고 2월달 지지 받아주면서 오늘 3월 1일까지도 3월 4일까지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장중에 3%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지지 라인대가 이탈된다 하더라도 전 저점인 17,300원 라인대까지는 강한 반등세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S랩도 이제 조정을 거의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차트 한번 전 저점을 그어보시면 2024년도 12월 26일, 27일 그리고 25년도 1월 9일 그리고 25년도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연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강력한 지지 라인 때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장중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비추세권 안에서 박스권 횡보 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홀딩한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도 장기 포트 안에 종목도 수익률과 성공률이 높다는 것도 높다는 건데 이제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파트너님께서 한번 공략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간 동안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신다는 게 저희 1313 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함께 하신다면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파트너님 과 함께 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좀 좋은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QR코드 참고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교육방 등대에서 저희 지난 시간에 1월 24일 그리고 2월 7일, 2월 11일에 공략해 드렸던 HJ중공업이 오늘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대응 전략들 잡아드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 입장해 보시면 오늘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HJ중공업 상한가까지 갔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기법으로 공략을 했는지부터 제2의 HJ중공업은 어떤 종목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종목 좀 편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 바로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과 앞으로 핫할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LIG 넥스원과 SM 두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이 LIG 넥스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LIG 넥스원은 오늘 방산 업종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죠.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행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해서 특히 이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방위비까지 증액을 했고요. 이 모든 게 이 K 방산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수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드론 최대 업체랑 협력을 하면서 K-드론 해외 수출에 대한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정찰 타격 등 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방산 쪽이 주력이죠. 이번에 수출 비중 증가와 저마진
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축소를 하고 이제 고마진,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지역에 확장을 시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이제 수주가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대까지 8.5%입니다.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7에서 8%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공략해 드리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졌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 장세 이후에 반등세 때 제 공략을 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저항 라인대가 26만 6천 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 2024년도 11월 달에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했던 이 라인대를 2025년도 1월 6일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저항 라인대를 결국에 2025년도 2월 12일 날 장중 9%대라는 강한 상승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저항 라인대가 앞으로는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흐름에서 오늘 장중에 3.51%가 상승을 했지만 1.48%대까지 눌렸었거든요. 그 눌림폭도 중요 지지 라인대는 26만 6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이렇게 8%대까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 캔들로 전환이 되었었는데요. 이 음봉 캔들 전환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양봉 캔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중에 7% 이상, 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업황에 대한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만 8천 원 전 고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9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이 SM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M의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더 많습니다. 이 엔터 업계가 한한령에 대한 해제 수혜로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요약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이번 달이죠.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을 하면서 이제 문화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마찬가지로 좋은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태까지 글로벌 탑티어 그룹들이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같이 합세를 한다면 매년 100만 개의 모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 엔터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SM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의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속해서 한한령이 해제되기 전까지도 중국의 그 그룹 내에 중국인을 한두 명씩 계속해서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제 이런 게 빛을 발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DOU의 지분을 추가로 11%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IP,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IP 확장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엔터 업종들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에 4%대 4.88%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다 회복을 했어요. 벌써 강보합권대로 유지 중인데 이 흐름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고 오늘 장중에 저가 대비해서 5%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전 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눌림목 이후에 눌림목도 중심선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 흐름이지만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7천 원 기준 잡고 손절가는 9만 1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안에서 LIG, 넥스원, 엔터 안에서는 SM 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참고하신다면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또 다양한 멘토님의 투자 전략들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